오늘의 첫 번째 컴업스타즈 로켓리그 세션입니다. 이분들을 무대로 모시기에 앞서서 로켓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소개해드리면, 컴업스타즈 로켓리그란 투자자들이 추천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에게 그리고 컴업에게 선택된 스타트업인 만큼 업계를 이끌어갈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기업은 렌트리입니다. 렌트리의 서현동 대표님을 무대로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렌트리 팀의 서현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개 정수기 같은 제품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마 렌탈로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가전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전통적인 품목들을 넘어서 TV나 세탁기, 안마의자 같은 다양한 품목들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들 이용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알아보시고 어디서 계약하셨나요? 제가 3년 전에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구매했던 경험에서 제가 좀 이 사업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너무 종류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정수기 종류만 500여 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가장 저에게 적합한 제품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탈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이랑 속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계약 구조가 복잡한데요. 월에 얼마씩 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의무 사용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일시불로 구매하는 재화랑은 완전히 다른 쇼핑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보면은 대부분 다 전화로 상담을 해야지 되는 불편한 상황이었고요. 또 전화로 하나하나 상담을 하다 보면 판매자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판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번 전화하고 나면 어떻게 제 개인 정보를 아셨는지 다양한 판매자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대한민국의 렌탈 제품들이 유통되는 어떤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요, 한 60% 정도가 방문 판매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한 35% 정도가 전화로 상담에 의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건 5% 미만에 불과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2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판매자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덜컥 구매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페인 포인트였나 싶어서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를 하나 딱 만들어서 올려놓고 아주 간편하게 올려놓고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고객분들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각 판매자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려가지고 하나씩 견적을 만들어서 메일로 전달드리는 테스트를 퀵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시작했고, 판매자분들은 저에게 고맙다고 수수료를 저에게 그 납부를 해주시는 걸 보고 이 시장에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전에 렌트리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렌트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렌탈 제품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고객들에게 쇼핑 경험의 편의성을 제공해드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렌탈사, 유통사, 판매사라고 하는 이 밸류체인에서의 공급사들과 고객을 매칭시켜드리고 저희는 거래 성사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객들은 기존과는 다른 차별점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 유통 구조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판매자들의 조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비교는 쇼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인데 이것조차 충족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자 역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판매자들의 조건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또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상담 대신에 저희는 채팅 상담 기능을 도입을 해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이 없고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에스크로 거래 구조를 도입을 해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서비스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 누적 거래액은 6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원래 처음에는 정수기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취급 품목이 뭐 다양한 대형 가전 제품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같은 제품들을 넘어서 최근에는 타이어, 인터넷 제품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총 한 130여 개 정도의 브랜드의 한 3천여 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렌탈 중개 플랫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상담 과정을 디지털라이즈 함으로써 고객들의 상담 데이터가 하루에 한 10,000건 정도 이상씩 쌓이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자동화하고 기술을 도입을 해서 상담원 1인당 처리 가능한 상담 건수가 다른 경쟁사,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약 4배 이상의 생산성을 제고하였고요. 또 고객들의 쇼핑 경험 자체를 개선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견적을 신청하고 실제 구매까지 가는 구매 전환율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매 한 건을 만들기 위한 오퍼레이션 코스트 자체가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94% 이상 절감되는 효율성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현재 가전과 가구 제품의 구독형 상품들을 포함해서 통신, 그리고 자동차, 금융, 그리고 일반 소비재까지 영역을 차근차근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렌트리는 앞으로 성장하는 이 구독형 소비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화된 넘버원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고객의 굉장히 직접적인 페인 포인트들을 저희가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렌탈 산업 전체에 임팩트를 미치는 저희 스타트업 렌트리 팀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무대 위로 다성벤처스의 김하정 수석 심사위원님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IR 피칭 너무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짤막하게 하자면 저는 다성벤처스의 수석심사역 김하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대담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렌트리에 저희가 왜 투자하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렌탈 산업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좀 공감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커머스에서 구매를 할 때에는 이미 굉장히 혁신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색 한 번만으로 상품의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최저 가격을 보장받거나 또는 뭐 제게 맞는 상품을 쉽게 추천받는 등 편리한 구매 경험들을 이미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요. 렌탈 산업은 좀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정수기 렌탈을 한다라고 할 때 검색을 해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검색을 해보면 유통사별로 월별 렌트비가 다 다르고 또 지원금의 가격 정책도 다 달라서 이걸 자세히 알려보려면 제가 전화로 일일이 돌려보고 또는 수기로 다 알아봐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좀 수반되는데요. 저희는 예전에 이런 방식이 그대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 되게 크게 공감이 되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렌트리가 굉장히 똑똑하게 디지털 혁신으로 문제를 풀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거래 과정도 간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사들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혁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되게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일단 저희 다성벤처스의 경우는 좀 공감이 되면 창업가들에게 신속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서현동 대표님은 저의 이런 가치에 굉장히 완벽하게 부합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정교하고 프로페셔널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빠른 좀 확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첫 IR부터 투자를 내리기까지 거의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었고 생각을 해보면 또 내부적으로 아주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뭔가 설득력 있는 비전 그리고 전략을 가졌던 그런 내공 있는 회사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포트폴리오사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여서 네,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씩 질문 드리면서 렌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은 이제 창업을 하시기 전에 남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빅4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굉장히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계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다른 시장도 아닌 이 렌탈 시장에 좀 매력을 느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회생활을 회계사로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외국계 PE들이 국내 회사들을 M&A 하는 거를 좀 자문하는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렌탈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장을 좀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2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너무 명확해서 되게 간단한 솔루션만으로도 바로 매출을 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된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산업 자체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2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렌탈 시장, 제가 바라본 렌탈 시장은 딱 2가지의 기준에 충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고객들에게 이 가격 비교 자체가 안 돼서 저희가 역경매라는 되게 단순한 솔루션 자체가 고객들에게 워킹을 해서 실제로 3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창업하고 데이 원부터 매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자체가 단일 시장으로 10조 원 이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연평균 거의 17%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버티컬들에 비해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더디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 관점에서 풀어낼 수만 있으면 아주 큰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시장에서 발견하신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이 렌탈 시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는 좀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고객의 불편함이 너무 당연시되는 공급자형 마인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전부터 그 방문 판매부터 만들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여전히 디지털화가 안 돼 있고 고객 관점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단 밸류체인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조사들이 제품을 만들고 이게 고객에게 렌탈사를 거쳐서 유통 채널을 거쳐서 전달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게 되게 돼서 고객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라이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쇼핑 경험이 굉장히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전체 밸류체인을 혁신하려면 유통 채널을 먼저 고객 관점에서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거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이 시장 자체가 일단은 공급자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일반 제조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한 1, 2%에 불과하다면 렌탈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렌탈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달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같은 경우에 가정구독 서비스를 최근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하면서 볼륨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 삼성도 이에 질세라 내년부터는 가정구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빨리 성장할 거라고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사들이 판매 관리비의 비중을 뜯어보면 광고 선전비와 커미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객 경험을 굉장히 고도화시켜서 플랫폼으로서 고객들의 렌탈할 때는 렌틀이라는 이름만 떠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이 큰 시장에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가가치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불편도 해결하셨지만 공급자 유통사들의 어떤 광고 선전비라든지 뭔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불편한 비용들을 다 또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을 겪었던 기존 고객들이 렌트리를 통해서 실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사실 렌탈 산업이 저에게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객을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뭐 고객의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품을 탐색하고 어떤 판매자에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를 선택을 하는 이 탐색 과정에서 일단 좀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서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렌탈로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지금 현재 모아둔 상태이고요. 가격 정보나 어떤 조건들을 역경매 방식을 통해서 어디서 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나 좀 안전하지 않은 계약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번거롭게 전화 상담해야 됐던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라이즈 함으로써 또 편의성을 높인 부분들에서 고객들이 만족점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취급 품목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3,000개 정도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렌탈로 여전히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히는 작업들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렌탈로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다른 살림살이도 렌탈로 구매하시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플랫폼 내에서 재구매 비율이 25% 이상이 기록이 되고 있어서요. 이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카테고리를 단순 가전 가구가 아니라 금융이나 자동차, 그리고 일반 소비지까지 확장하는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거의 B2C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B2B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렌트리에서 렌탈을 해보시면 그 편리한 경험이 그대로 이어져서 아마 다른 제품을 계속 크로스 셀링하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렌트리는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마일스톤을 굉장히 잘 지켜오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마일스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달성하시고자 하는 마일스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내놨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산업이 디지털라이즈된 플랫폼 서비스가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한 1만여 개 이상의 만족 후기를 남겨주신,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이러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불식되는 중요한 마일스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 구독형으로 구매하는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건데, 이때 고객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가 되는 게 저희의 중요한 사업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꼭 이 말씀을 잘 전승하셔서 나중에 렌탈하면 렌트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다성벤처스께서 감사하게도 투자 결정을 해주셔서 프레이 라운드가 끝났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위해서 A 라운드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사후 관리하면서 렌트리 팀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렌트리 팀은 유독 좀 뛰어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팀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팀을 좀 구성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 혹시 미래 창업가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직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나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이제 초기 팀이고 인원이 한 20명 대외의 작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하고 있고 고민들이 정말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저희 레슨런을 좀 공유를 드리면요, 일단 스타트업 팀에서 저희 같이 어떤 지식 기반의 IT 서비스를 만드는 팀은 인력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일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조직 문화라고 보는데, 저희 팀의 조직 문화를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일에 중요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은 시간이나 돈이 다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해야 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지 임팩트 사이징을 아주 쫀쫀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리소스를 아주 중요하게 투입을 해서 정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좀 조직 문화를 짜고 있고요. 팀을 빌딩할 때 가장 중요한 저희의 어떤 HR 운영 원칙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자율성과 오너십을 가지고 정말 업무를 잘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드리자, 이런 게 저희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렌탈 하면 렌트리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